놓아버림, 자부심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부심을 잘 보면 사랑이 없다. 자부심의 본질은 파괴적이다. 자부심이 취할 수 있는 형태로는 과대평가, 부인, 동정을 사려고 순교자인 척하기, 독선, 오만, 뽐내기, 허세, 우월감, 허영,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만족, 냉담, 편견, 심한 편견, 경건한 척하기, 경멸, 이기심, 버릇없음, 잘난 체하기 등이 있다. 가벼운 형태로는 대충 속단하는 태도가 있다. 지적 자부심은 무지를 낳고 영적 자부심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자신만이 올바르고 참된 길에 속해 있다는 종교적 자부심은 종교전쟁의 원인이다. 가장 큰 화근은 종교적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특정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모두 나는 답을 안다는 자부심에 찬 기분 탓에 발전하지 못한다. 마음의 독선적 부분이 독선을 위해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면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니 목숨마저 포기해 생명의 모든 것을 에고의 재단에 바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남자들이 갖는 자부심은 그들의 내면에서 감정 발달이나 정신 발달에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일부 여성들이 성별 우월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부심의 취약성. 자부심에 찬 사람이 끊임없이 방어적인 것은 허세를 부리고 부인하는 태도는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이다. 역으로 겸손한 사람이 굴욕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자부심을 놓아버린 덕에 자부심에 상처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 대신 자존감이 있다. 자부심으로 자존감을 대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지만 자부심을 포기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 에고를 키운다고 내면이 강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에 취약해질 뿐이다. 자부심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생활 방식이며 직업, 주변, 사람들, 차림새, 조상, 국가, 정치적 신념체계, 종교적 신념체계 등에 집착하며 그것을 옹호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한다. 겉모습에 사로잡혀 있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는 탓에 남의 의견에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자부심과 허세를 포기하고 나면 안도감이 내면에 들어선다. 더 이상 자신 이미지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타인이 가하는 비판과 공격이 줄어들다가 멈춘다. 옳다고 확인받거나 증명할 필요를 놓아버리면 도전받을 일도 줄어든다. 의식의 기본 법칙을 알 수 있다. 방어적 태도는 공격을 자초한다. 자부심의 본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 놓아버림이 쉬워진다. 자부심이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부심이 실은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자부심 뒤에 몰락이 따라온다. 자부심은 살얼음 같아서 용기나 받아들임, 평화에서 나오는 단단한 진짜 힘을 대체하지 못한다.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까? 건강한 자부심은 자존감이다. 이러한 내적 자각은 자부심의 에너지와는 다르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자각하면 방어하지 않게 된다. 우리 존재의 참모습, 내면의 자아는 진정으로 위대하며 고귀하다. 그 의식이 깃들면 자부심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뿐이고 이런 인식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주입된 자부심 프로그램 몇 가지를 보자. 집안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자부심, 성취에 대한 자부심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자부심이 인간의 감정으로서 고귀한 것일까? 옹호하는 태도가 자부심의 특징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한다. 소유물이나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기는 조직에 자부심을 가지면 방어 의무감이 느껴진다. 자기의 발상과 의견에 자부심을 가지면 논쟁과 갈등이 이어진다. 자부심보다 높은 감정 상태는 사랑하는 상태다. 사랑하면 마음속에 가치의 문제가 사라진다. 방어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진다. 의견 주장도 자부심의 일면인데 진정으로 알아보고 알아주는 마음이 의견을 대체하면 논쟁을 벌일 여지가 없어진다. 환희와 감사, 자부심은 때로 성취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대체물은 어떤 것인가? 환희가 답이 될 수 있다. 성공적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자부심 대신 환희를 얻는다면 문제가 되겠는가? 자부심에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따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로 상처받기 쉽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가 기쁨과 즐거움, 내적 환희에 있다면 타인의 반응에 상처 입지 않는다. 어떤 선택과 행동의 유형으로 타인의 반응을 끌어내려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아픔에 고통받기 쉬운지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과 행동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버릇, 표정, 자가용 브랜드, 구입하는 제품의 상표 등이 있다. 사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런 것에서 얻는 자부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부심 탓에 쉽게 이용당하게 된다. 속물적인 자부심이 거만한 측면에서는 제일이다. 자신을 과시하면 기쁜 인상을 줄까?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매료되는 반응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상적 매력에서 흥분을 느낄 뿐 속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잡모습이 어떨지 알기 때문이다. 과시하는 형태의 자부심에 만족한다면 아무에게도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나는 이 같은 심리 역동을 어느 캐나다 부자를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다. 그는 자부심이 강했다. 방문 중에 대형 곡물 창고에 갔는데 그 주변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캐나다 인디언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곳에 곡물을 쌓아둔 것은 곡물 부족 사태를 일으켜 세계 곡물 가격을 높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자가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고 있을 때 마르고 작은 다리를 한 아이들이 마음에 스쳤다. 그가 이룬 부에서 인상을 받기는커녕 그의 가치관에 슬픔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애처로움을
만큼 피상적으로 보상받으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값비싼 소유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다. 값비싼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물에 대해 자부심,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마음가짐이 문제다. 자부심의 찬 마음가짐으로 인해 공포가 들어서게 된다. 자부심에 찬 물욕과 반대되는 것은 소박함이다. 소박함이 소유물 부족을 뜻하지 않는다. 소박함은 마음 상태다. 수백억 재산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그녀는 커다란 규모의 토지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으로서의 그녀는 소박함의 상징이다. 소유물은 그녀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보여줄 뿐이고 그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긴다. 그래서 시샘을 받을 일도 없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자의 사유지에는 도난 경보 장치가 없다. 그녀는 말한다. 누가 도둑질할 만큼 뭐가 꼭 필요하다면 가져가게 해야죠. 소유욕과 애착은 자부심의 결과로 생긴다. 따라서 애착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애착이 있으면 공포가 생기고 잃어버림과 함께 우울과 비탄이 일어난다. 감사는 자부심의 해독제이다. 높은 지능지수를 타고났다면 프라이드를 갖는 대신 감사하면 된다. 지능은 타고난 것일 뿐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신이 준 재능에 노력을 더해 이루어낸 일에 감사한다면 항상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존재할 것이다. 내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마다 인간의 마음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우습고 재미난다. 사람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터무니없는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코미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프라이드를 놓아버리는 일이 어렵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된 속물근성에 빠져 있다. 그들은 싸게 산 물건이나 중고가게 섭렵에 자부심을 갖는다. 그들은 가장 싸게 파는 물건을 누가 찾아낼지를 두고 경쟁하기도 한다. 어떤 재물에 내 것이란 단어를 붙이면 주인의식에 자부심이 다르게 되어 버린다. 자부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라면 모두 방어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 소유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런 경향성을 줄일 수 있다. 내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그것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사람들은 왜 자기의 의견 때문에 그토록 얼굴을 붉히는 것일까? 자기 것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보면 자부심에 찬 분노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진다. 의견을 보면 정말 흔하디 흔한 것임을 알게 된다. 사람마다 수많은 의견을 갖지만 그런 의견들은 시시각각 끊임없이 바뀐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스치는 생각마다 죄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입 밖에 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싶은가? 만인이 만사의 의견이 있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런 의견들이 질적으로 과연 어떤지를 잘 살펴보면 의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모두 어떤 의견에 근거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이나 발상, 믿음은 모두 의견의 일종이라 각기 새로운 맥락에 놓고 보면 상처를 덜 받는다. 각각을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생각들은 내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좋아한다. 오늘 그런 생각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생각을 위해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어떤 개념이 내게 도움이 되며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한 나는 그 개념을 좋아한다. 물론 더 이상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면 버린다. 자신의 의견을 보면 애당초 의견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감정 때문임을 알게 된다. 자기의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는 대신에 생각을 그냥 사랑하면 어떨까? 어떤 개념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그 개념이 아름답거나 유용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자신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보면 옳다라는 프라이드는 필요가 없다.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와 같이 여기면 더 이상 따지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작곡가의 음악을 사랑한다면 그의 음악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 친구도 같은 음악을 사랑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가벼운 실망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게서 방어하는 태도 대신 감사를 느낀다. 내가 어떤 것에 감사를 느끼는 것이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자부심이 없는 곳에는 공격도 없다. 이런 관점은 정치나 종교 같은 영역에서 가치가 있다. 정치나 종교는 논쟁을 일으키기 쉬워 점잖은 자리에서는 피하는 주제다. 자신의 종교를 사랑한다면 그 종교가 무엇이든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면 주제 자체가 피해야 될 것이 된다. 자부심에서 비롯된 부산물로서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늘 높이 들어올려 논쟁의 사정거리 밖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받드는 것은 그렇게 받들음을 통해 보호받는다. 어떤 일에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선호하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가치 있게 여기면 평화롭게 된다. 자부심이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더 낫다는 암시 탓이다. 이 더 낫다는 암시는 자부심에서 핵심을 이룬다. 자기가 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다이어트 방법이 옳은지를 놓고 논쟁을 치르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다이어트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우월성을 주장한다. 대조적으로 같은 식이요법을 하되 요법을 따르는 일 자체가 즐겁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들은 결코 논쟁을 하지 않는다. 방어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식사법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식사법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분노를 유발시킨다. 자기 의견에 프라이드를 세우지 않을 때 의견을 바꿀 자유도 있다. 어떤 의견에 바보같이 프라이드를 세운 바람에 꼼짝없이 묶여서 했던 경우가 많지 않은가. 마음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고 싶었지만 프라이드 때문에 꼼짝 못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부심 항복에 대한 저항 중 하나는 자부심 그 자체라는 점을 얘기해보자. 자부심의 찬 입장의 문제 중 하나로 공포가 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남들이 자기를 나쁘게 볼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기 의견에 대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주제나 상황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깊게 들어가면 다른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어떤 일이 가능하리라는 공상의 근거에 공약을 세운 정치인이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란 것은 원래 복잡하다. 어떤 상황은 사회 속의 다양하고 강력한 힘들이 합쳐진 결과로 결정된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참된 약속은 각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삶은 발전한다는 점뿐이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점을 이해하면 나중에 환상이 깨지는 아픔을 면할 것이다. 이것이 열린 마음의 입장 내지 초심자의 마음을 가질 때 보장받는 안전이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황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의견을 바꿀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학의 경우를 보자. 과학에서 다루는 것은 가설이며 이런 과학적 입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놀랍겠지만 과학적 견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 인기에 휘말리고 기존 패러다임에 눈이 멀어 볼 것을 못 보고 정치적 압력마저 받는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영양, 혈중화학 수치, 뇌기능, 정신질환 간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가 인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제가 가치 있게 되자 다수가 공유하는 과학적 입장이 바뀌었다.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고 영양과 뇌 기능 사이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제품을 내놓는 일에 산업 전체가 달려들었다.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주류 집단이 되었다. 자부심은 과학의 진보를 지연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부심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나게 이로울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자부심의 참 마음이 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우리의 내면은 강할수록 유연해지고 모든 이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 자부심이 눈을 가리면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한다. 자부심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건강과 생명 그 자체를 포기한다.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부심에 내재하는 부인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라는 것이다. 자부심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며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프라이드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고립된다. 프라이드를 놓아버릴 때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의 진실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야 하나를 골라 그와 관련된 프라이드 전체를 항복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프라이드를 버려버리면 내게 가장 이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제 프라이드를 놓아버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자부심이 주는 가짜 안도감을 버려버릴 때 우리는 용기, 자기 수용, 환희와 더불어 진짜 안도감을 경험한다.